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7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마지막 정치 뉴스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소주병을 던진 40대 본인이 인혁당 관련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재단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이 사람은요 인혁당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속 영장을 이제 어제 청구를 했는데 보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구지법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요, 바로 어제 저녁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특수상해 미수 혐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진해원 검사, 그동안에 진해원 검사하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히 유명해진 게 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장본이네요. 자, 이 여성이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이 피해 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박원순이를 성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진을 올려가지고요. 여변에서 즉 여성 변호사 협회에서 대검에 이 사람을 감찰해달라라고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대검의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법무부 의결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정직 1개월을 먹었는데요. 역시 진해원답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불복 소송을 낼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참 특이하고 충격적인 게 박원순이가 쓴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딱 사진을 이 표지 사진을 올리면서 이 반박을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워낙 뭐라 그럴까 1개월 정직 이 징계 처분이 너무나 불마땅해가지고 못마땅해서 불만이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이 책 박원순 시장이 쓴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 낭독해 버릴 마음까지 하고 이 징계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본인을 말하자면 변호해준 정철승 변호사, 이 정철승 변호사는요 본래 박원순 변호를 하다가 유족들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결국 잘려나갔어요. 근데 이 정철승 변호사가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말이죠, 진해원 검사를 변호했나봐요, 이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 정철승 변호사가 만류하는 바람에 낭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뭐라고 하냐면은 박 전 시장이 냈던 이 책과 관련해서 진해원 검사 주장이 이 책은 현명하고 용기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의 재판 과정을 재미있고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검 감찰 그리고 이 법무부 징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책자 저서를 보면 여론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파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어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징계처분 불복 소상하겠다라고 밝히는데 본인에 대한 정직은 대통령 제거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맞짱을 뜨겠다, 맞짱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상 피고는요 문재인 대통령 결재권자가 아니고 소속 장관 최고 책임자인 박범계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범계가요 진해원하고 이제 소송을 벌여야 될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이 늦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이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용산 이전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도 6월이 가기 전에는 새 집무실로 출근할 것 같다. 그리고 취임 뒤에 용산 집무실 마련 전까지는 서초동 자택하고 통일동 임시 집무실을 출퇴근할 예정인데 좀 국민들이 이제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퇴근을 하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서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통상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막히는 시간이 8시, 9시 사이인데 조금 복잡한 시간만 잠깐 피하면 되고 이 기간이 1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요.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지금 많아요. 용산 이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청계천 사업도 오픈하기 전까지 반대 여론이 70, 80%였는데
청계천 오픈하고 나서 어땠느냐? 홍보를 해 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박수 치실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뭐 청계천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88 올림픽대로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다음에 KTX, 고속철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발이. 자, 그게 결국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이루어 왔고,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하루라도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이거 뭐가 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갖다 붙이는데 순수하게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지난 선거 때도 무소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당 캠프 사람들이 윤석열 인형을 갖다 놓고 오살 의식하는 것까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에 누가 있냐면요, 이 대학생 그런 게 아주 젊은 20대의 박지현 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요. 26살짜리인데 이 공동 비대위원장 이 박지현은 과거 2019년도 대학생 시절에 그 N봉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공론화한 인물이었고, 이번 대선 때는요, 민주당 선대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에 앉았어요. 자, 왜 앉았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 의식 갖고 앉은 거 아니겠어요? 2030 표를 좀 받겠다고.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박지원 위원장이 말이죠, 이 출신 대학이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냐,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걸 두고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 출신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껏 했으면은 정치판은 이제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능력평가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 돼서는 안 되고 공부, 성적만이 정답은 아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나를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어느 하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스카이 나왔다고 다 공부 좀 잘했다고 사회에서 항상 이 리더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회는요, 학교 다닐 때야 수학, 과학 이 점수로서 이 성적이 나오는 거지만, 사회는 점수로서 평가할 수 없는 많은 이 행태가, 행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벌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요, 최근에 그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부친상, 이 빈소 방문 여권 인사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라고 이제 발언했는데, 이걸 가지고 당내 반발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셨다면서도 발언이 있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 되지만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보자는 의미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숙 여사 5월 9일 날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의 큰 관심이, 그동안에 해외 순방 행사 때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옷, 브로치, 구두, 핸드백. 과연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들을 샀느냐. 그리고 김 여사의 의상 종류가 200벌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연맹에서 이 옷값 전부 출처를 어디서 나왔는지 공개하라. 이거를 갖다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재판부도 관련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라 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하는 바람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 공개는 안 된다라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는지, 이때는요,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국가 기밀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즉 안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말이죠. 항소하면서는 또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이 공익을 핑계 대고 있어요. 공익. 즉, 이 공공이익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 옷값 공개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이 1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는 무슨 이유를 댔느냐?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항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든가 등등 현행 법규로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감을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는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 국민의힘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런 선거 얘기라든가 할 때 김어준이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 김어준 씨가 2012년도 대선 결과가 좌절이었다면은 이번 대선 결과는 상실이다, 일종의 상실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2012년도 선거 때는 박근혜한테 패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패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 패한 것은 좌절이었는데 박정희 내 것이라는 큰 벽에 부딪힌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좌절이 아니라 일종의 상실감이다. 우리 공동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저 낮은 수준이 안 보이는 건가? 대선 결과를 못 받는 거다. 그러면서요, 표차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수용이 안 되는 거다. 10년 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 바닥을 본 것 같다. 10년 전에는 전의를 상실했고 이번에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요. 자, 그러면서 대선 후 2030 여성을 중심으로 민항 당원 가입이 늘고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전 논란과 관련해서도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게 찬스였다. 못 이기는 척하면서 빠져나와야 했는데 너무나 윤 당선자가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표는 깊은 애정이 담긴 표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표는 애정이 없다. 애초 빌려온 거다. 할 수 없이 선택한 거다.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등 때문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당선인의 유효기간은 선거와 함께 끝났다. 이 악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의 이 발언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던 중도층도 윤 당선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윤 당선인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자, 이택수 리얼미터, 본래 리얼미터 신뢰성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요, 이렇게 여론조사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이 여론조사를 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 리얼미터, 한국갤럽, 또 뭐 NBS 매주 목요일 날마다 발표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가지고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이 NBS 여론조사는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 월요일 날 리얼미터 나오면 그때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효욱 의원이 심야 하나 이 입장문을 내놨네요. 뭐냐면은 김정숙 성금 봉투 넣을 때 반지를 숨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상을 봤더니 야, 이거 대단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원이 이제 공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항소하면서 이제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서 착용했던 반지가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브로치가 수억짜리다 이런 또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근데 전 의원이 페북에 말이죠, 성금 봉투를 넣을 땐 진주 바지가 없어졌다. 예, 봉투를 넣을 때. 그러니까 2020년 12월 4일인데요.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그리고 나눔 단체와 각 단체 홍보대사 및 기부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려한 바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체부 산하의 한국정책방송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당시 김정숙 여사는 알이 큰 진주 바지를 끼고 있었는데 성금 봉투를 넣을 때는요, 이 알이 없는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금 봉투 넣을 때는. 알고 보니까 반지를 돌려 껴서 알이 보이지 않도록 한 거라는 겁니다. 성금 봉투를 넣을 때 반지가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돌려 껴가지고 이 평범한 반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사진을 보여줄 수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자, 성금 넣을 때, 그러니까 넣을 때는요, 이 오른손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반지를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지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알을 돌려서 끼웠어요. 알을 돌려서 끼웠어. 그리고 이제 직접 넣을 때 보니까요, 지금 이제 사진 여러 개가 있는데 넣기 전에는 말이죠, 왼쪽에 알이 큰 게 여기에 딱 보여요. 여기에. 그런데 실제로 봉투를 넣을 때는 보니까 이거를 싹 돌려 껴갖고 이 두툼한 이 진주 알이 안 보여요. 그냥 민사랴, 이 반지가. 그래서 이 나중에 박수 칠 때 보니까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알이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딱 보여요. 이게 한국정책방송원 2020년 12월 4일자 이 방송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 여 의원의 주장을 보면 요즘 이 김정숙 사치 스캔들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행사에 갔는데 초호화 파티용 성장을 하고 왔다. 그리고 왼손 약지엔 큼직한 진주 반지에 손목에 팔찌를 2개나, 왼쪽에 2개 꼈어요. 그런데 성금 봉투를 넣을 땐 진주 반지가 없어졌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진주 반지를 돌려 낀 거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일인 줄 알았다는 거다. 김정숙 세금 사치 스캔들, 이건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서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과 액세서리 등을 정리한 후 이에 사용된 예산을 추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5월 9일 퇴직을 앞두고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숙 여사 이미 말씀드린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실토하라. 과연 옷은 몇 벌이고 이 진주 반지 이거는 얼마짜리고, 이 왼쪽에 낀 이 팔찌 2개나 되는데 이건 얼마짜리고, 얼마 전에 왼쪽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까르띠에, 펜더드 까르띠에 브로치, 이 가격은 얼마짜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요, 이거 청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법 개정해야 됩니다. 야, 이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런 부인 다시는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길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